현재 파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혼 전에 예비 시부모님도 아닌 고모나 작은아버지가 남편에게 존댓말 쓰라고 오지랖을 떠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 더 이상은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예비 며느리에게 남편한테 존댓말 쓰라고 하는 집 있나요? 저는 현재 시대만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전 시대가 틀린 것도 아니고 잘 조율하고 각자 다름을 이해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남친 집안 사람들의 사상이 상식 이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집안 사람과 엮이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30살, 남친은 빠른 년생 29살이며 3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동갑인 줄 알고 친구했는데 띠가 다르더라고요. 연년생인 제 동생도 29살이라 빠른 년생들이 친구하자고 하면 안 하는 편으로 어쨌든 한 살 연하라고 볼 수 있지만 호칭은 서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의 성격은 나름 정의로운 편이고 불합리한 것을 참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에 더욱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제 조건이 남친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렇고요. 본론으로 남친은 별로 대단하지 않는 종갓집 장손입니다. 사귀기 전에 제사가 많아도 그러려니 했고 남친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3년간 꾸준히 많이 챙겨주시고 본인이 시집살이 너무 심하게 당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안 하시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남친을 사랑하는 자상한 맏며느리로 들어갈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요. 남친도 저희 부모님께 잘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집은 참견이 없는 집이고 부모님 사이가 좋진 않았어도 저의 꿈을 믿어주시는 덕에 남녀 차별 없는 환경에서 당당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예비 신랑이기 전에 아직 남자친구죠. 남친 아버지가 결혼 전 얼굴을 자주 보는 게 좋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 편인데 이번에 고기를 먹자고 하셔서 갔더니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저는 초면이어서 간단한 인사만 했고 가족들도 많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고깃집이 셀프로 리필하는 곳이어서 열심히 고기 나르고 고기를 구웠어요. 남친이랑은 서로 친구처럼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남친 이름을 부르며 뭐 더 줄까? 하고 맛있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작은 아버지란 사람과 작은 어머니란 사람 눈빛이 별로였지만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대화도 안 해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엇 때문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있기 전 1년 연애하고 조금 지났을 무렵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고모라는 분께서 제가 남친에게 반말을 한다며 도착한 지 10분 정도 됐을 때 초면에 가족들 앞에서 무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조카들한테 존댓말 쓴다고요. 생각해서 말해준다는 식이셨고 그때 남친 아버지도 술에 취해 웃으며 그래 존댓말 써야지 하시며 한마디 거들었고 남친이란 새끼도 어른이 말한다면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건 알려주시라는 개소리를 짓거렸어요. 참고로 남친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살이를 호되게 당하셔서 고모와 남친 할머니랑은 대화를 안 하십니다. 저는 처음 온 집에서 당황했지만 서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눈물을 참고 웃으며 인사드리고 나와 눈치 없는 남친에게 죽도록 따졌습니다. 남친이 그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더라고요. 이때 저는 신뢰가 깨져 결혼식 날까지 잡았다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결혼을 미뤘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왜 미룬지 모르십니다. 남친이 말씀 안 드렸다고 하네요. 워낙 소통도 안 하고 신중한 건지 무심한 건지 일 처리도 늦습니다. 헤어지네 마네 하다가 결국 서로 사랑했기에 이해해보며 이런 상황에서 노력해보겠다고 해서 다시 결혼 날짜를 잡았고 진행 중에 어제 남친네 놀러가서 식사를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일 가셔서 아직 안 오셨고 아버지가 소주 한잔 하자고 하셔서 훈훈하게 대화를 하며 앞으로 살 신혼집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친 아버지가 술이 되셨는지 갑자기 한 가지 고칠 게 있다며 남친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모랑 작은아버지도 제가 남친에게 반말을 한다고 흉보셨나 보더군요.
예전에는 남친 태도며 집안 분위기에 당황해서 아무 말 못했지만 가뜩이나 이해도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 투정식으로 저는 그러기 싫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여자친구이고 적응할 시간도 필요한데 갑자기 하시라면 못하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작은아버지 고모님이 말씀하신 거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저를 등신에 부리기 쉬운 며느리로 생각할 것 같아서 할 말을 했어요. 남친 여동생도 결혼하면 존댓말 시킬 거냐 하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알겠는데 왜 저만 존댓말을 해야 되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저만 존댓말 하냐고 물으니 서로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남친한테도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가족도 아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얘기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대단한 아들이라고. 그 집이 며느리를 어떻게 부리는지 사이즈가 나오고 괜히 열받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저에게 나이 30이 돼서 왜 우냐 하시길래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울 수 있다. 사람이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아마 제 성격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아버님께서는 제 할 말을 다하니 당황하시며 놀라셨고 남친의 할머니는 뒤에서 몰래 엿듣고 고모한테 말씀하셨을 거라 예상되는데 말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 건드리지 않게요. 남친도 화나서 아버지한테 시대가 바뀌었다며 그만하시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그 집안에서 저를 변호했어요. 남친이 그렇게 할 거면 진작에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퇴근하고 오신 어머니께서 제가 오는 모습에 놀라셔서 아버님께 화를 내셨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 걸 결혼도 안 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시대 파악 못하는 그 집안 분위기와 그딴 무례한 행동, 그리고 상식 이하의 상식선을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바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친에 비해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거나 꿀리지 않고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집에 간다고 인사드리고 나오니 어머님께서 걱정돼서 쫓아 나오시고 아버님께서도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뭐라고 하신 게 민망했던 건지 제가 계속 운다며 울지 마라 화를 내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남친에게 니네 가족 때문에 파혼할 거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눈물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까지 울다가 너무 울어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고 천천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때가 맞고 남친이 좋아서 진행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시는 보기도 싫어서 정리하자고 얘기했어요. 출근하려고 오전에 폰을 보니 남친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와도 안 받을 거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집 수준에 맞는 며느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요즘도 이런 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어디 얘기도 못하고 남동생이 제 눈 부은 거 보고 놀라서 걱정하는데 엉엉 울고 왜 우는지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 너무 열받고 말할 곳이 없어서 두서없이 적어봤어요. 다들 정말 현명한 결혼하세요. 가족들 자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남친을 사랑해도 의외의 복병들이 나타나네요. 남친만 보지 말고 가족들도 오래 보고 분위기도 보시고 결혼하길 바랍니다. 그 집 며느리 되었으면 얼마나 하대했을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남자친구 만나 오늘 정리할 거고 이 글도 보여줄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부모님이 걱정할 거란 착각은 말아요. 부모님은 쓴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인내할 줄 아십니다. 내 딸이면 잘했다고 업어주고 동네 잔치하겠어요. 종가 대단한 재산 물려준대요. 전엔 종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고 어디서 봤는데 막강한 권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감히 고모 같은 사람 출가 외인으로 종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죠. 대먹지 못한 종갓집이네요. 탈출 너무 칭찬합니다. 두 번째 댓글.
처음부터 맞존대 하라고 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이나 해보겠지만 누가 봐도 며느리는 아랫사람이란 생각으로 저질할 들인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쉴 것도 없는 시어머니가 편들어줘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남친놈도 장손이라고 당연하듯 누리고 살던 것들이 있을 텐데 결혼 생활하면 많이 부딪히겠네요. 공기처럼 당연한 거라 뭐가 이상한지도 모르고 쓰니 속만 뒤집어 놓을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남친이 무슨 감언 이설을 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3번째 댓글. 누나라고 해야지 어이없네. 빠른 그딴 게 요즘 어딨어요. 이래서 빠른 폐지시켰죠. 빠른 년생 종이 입항 가능한 거 폐지시킨 지 이미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빠른이라 해도 사회에선 누나가 맞죠. 누나라고 하라고 하고 발로 차버리세요. 4번째 댓글. 그 집 엄마도 복병이네.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 걸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왜 얘기 안 하는 걸 보니 자기도 그 사상에 동조하는데 아들 여친 앞이라 감싸주는 척 하는 거네요. 5번째 댓글. 남자 엄마 말에 답이 있네요.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 걸 결혼도 안 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자기가 시집살이 호되게 해서 시집살이 안 시킬 생각인 건 아마 사실일 건데 대신 그 호된 시집살이 기준이 남들이랑 좀 다를걸요. 결과적으로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당하면서 유세도 들어야 될 수 있어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결혼식을 파토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 30대 중반, 2주 뒤 결혼 예정인 여자이고 남친은 동갑입니다. 그제 남친과 술을 한잔하다가 저희 부모님과 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이야기와 상관이 없으니 자세히 적지는 않을게요. 여튼 제 이야기를 들은 남친은 자기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서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남친이 평소 고지식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친정이 안 그래도 애달팠는데 전 발끈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누가 그런 말을 쓰냐.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엄마 손도 따르는 시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호주제는 알고 있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하길래 모르면 배우고 오라고도 했습니다. 남친이 이 말을 듣더니 거품을 물고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럼 너랑 내가 결혼하면 네 성을 따르는 거냐. 나는 그럼 이 결혼 못한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자식한테 내 성씨를 못 주냐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전 딱히 화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평소에도 술을 많이 먹으면 흥분을 잘하는 남친이라 거기서부터는 입을 닫았죠. 그랬더니 자리를 파하고선 저희 집에 와서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자긴 너무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이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저희 엄마는 무슨 소리냐. 당연히 남자 성을 따라야지 라고 하셨고 일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제 했던 말을 본인한테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전 남친의 말에 서로 생각이 다른 거다. 당신의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 거다. 너랑 나랑 정확하게 반반 보태서 결혼하는 마당에 네 성이면 어떻고 내 성이면 어떠냐.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고 알고 있다. 서로의 생각을 인정해주자 라고 했어요. 남친은 제 말에 알겠다고 하더니 이틀 동안 화를 풀지 않더군요. 저는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싸운 건 싸운 건데 우리 결혼 얼마 안 남았으니 마음을 조금 풀고 해야 될 것들은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원래 같이 가구를 교환하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모두 안 가겠다고 혼자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오늘 어르고 달래고 부탁하다 저도 화가 나서 그러면 그 가구 그냥 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구도 취소하고 결혼도 취소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조금만 싸우면 결혼 없자고 그러는데 무슨 무기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책임감 있게 굴어라.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나눠줄 겸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고 자기 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 이 결혼을 진행해야 할지 당장 만나서 얘기하자 하셨답니다. 전화를 받고 이 황당한 상황은 뭐지 싶었고
손발이 떨리는 게 무슨 말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친, 저희 엄마, 아빠, 저까지 6명이서 만났습니다. 남친이 이건 부모님들과 같이 얘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말문을 장황하게 열더군요. 곧 시어머니께서는 부모들이 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결손 가정이나 엄마 성을 따르는 거지 어디 멀쩡한 가정에서 여자 성을 따를 생각을 하냐며 따지고 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결혼하는데 얼마 안 보태준 건데 돈을 반반씩 했다고 여자 성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막대먹은 경우가 어디 있냐.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 교육 관련해서도 자식들한테 아끼지 않았고 대학도 인서울까지 공부시켰는데 애한테 배우고 오라고 했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남친 둘이 싸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새끼가 전부 얘기했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 준비하면서 본인이 서운했던 것, 저희 부모님한테 빈정 상했던 일 등 하나하나 나열해가며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오셨던 건가 싶어 기가 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 입장에선 그냥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애를 낳아서 자기 성씨를 따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 하시며 자신들 때문에 마음 상하신 거 있으시면 기분 푸시라고 굽신거리셨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빡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결혼을 시킬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주변에 다 말해놓은 상태이니 물을 수는 없다고요. 여기서 제가 잘못된 점이 있나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대놓고 저희 가족을 짓밟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 때문에 더 힘이 드네요. 결혼식까지 2주 남았는데 답답해서 잠이 안 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결혼은 님이 깨자고 할 판인데요. 님네 부모님도 그딴 체면이 뭐라고 딸한테 이미 도끼는 뜨고 있는 인간들 득실거리는 대로 보낼 생각을 한답니까? 님 인생 님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파혼하는 게 더 망신이겠어요? 이혼하는 게 더 망신이겠어요? 선택하라고 하세요. 남자 부모는 이미 님 부모님의 상투를 지었습니다. 싹싹 빌어서 마지못해 결혼 허락한 대은을 내렸으니 사돈 계무시는 당연하고 님도 완전히 하늘보다 못한 취급은 따놓은 당상인 자리입니다. 미쳤어요. 두 번째 댓글. 이혼보단 파혼이 낫죠. 지금 주변에 청첩장 돌렸다고 결혼 진행하는 게 문제인가요? 아버지가 본인 체면 생각만 하고 딸 인생은 생각도 안 하네요. 본인이라도 본인 인생 챙기세요. 시댁의 부부 사이에 생긴 일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남편 평생 옆에 끼고 살 자신 있으세요? 저건 이제 시작에 불과할 건데. 세 번째 댓글. 남자랑 그 집구석 한심하지 않아요. 독립운운하며 반반이라면서 왜 아들 일에 부모가 나서는 거죠? 병신 같은 집구석인데 2주면 널널하죠. 네 번째 댓글. 저 3일 전에 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 다 남겨놓으세요. 상대가 원했고 부모까지 대동해서 난리핀 거 인정하는 증거 갖고 계시고 위약금 처리할 때 책임 물으세요. 우습게 보고 또 깝치면 증거 있다고 하시고 변호사 상담하세요. 책임은 상대편에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댓글. 엄마 성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는 시대라는 얘기에 길길이 날뛰며 자존심 상한다고 난리치는 남자. 그런 고리타분한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남자가 어떻게 반반 결혼은 자존심 안 상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부인이 나가서 돈 버는 건 자존심 안 상해야지. 저 남자 살림도 육아도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못났다. 저런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죠? 쓰니 부모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친은 30대 초반이고 둘 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상견례를 끝낸 상태이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좋으신 분들이라 결혼 준비는 일절 터치 없이 저희에게 맡긴다 하셨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식은 내년으로 미뤘고 먼저 같이 살자 하여 집을 알아보고 살림살이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말 예비 시댁에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좋은 마음으로 갔었는데 일이 터졌네요. 시댁 방문이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 이전까지는 예비 시부모님들 참 좋은 분들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밥 차리는 거 절대 돕지 못하게 하셨고 설거지도 남친을 시키시는 등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식사 도중 갑자기 저한테 요리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 요리 딱히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레시피 찾아보고 만들 수 있을 정도고 친구들이 맛있다 해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본인 집안에서는 짬뽕과 감자탕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먹거리에 관련된 방송을 보시고 기겁하셨다고 하시면서요. 양잿물에 불린 해산물을 짬뽕에 집어넣고 감자탕에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뼈를 새로 끓여내거나 고무 장갑으로 마구 잡는 걸 보고 너무 놀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짬뽕과 감자탕은 무조건 집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그 두 개는 절대 밖에서 사 먹이지 말고 제가 배워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하시며 많은 거 안 바라고 딱 이거 두 개만 신경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짬뽕과 감자탕을 딱히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정도예요. 그런 음식들을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손 많이 가는 걸 내가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해서 그럼 안 먹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벌이인데 손 많이 가는 그 음식들을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며 부탁하는 거니 이것만 좀 들어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남친이 워낙 짬뽕과 감자탕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며 제가 안 해주면 밖에 나가서 사 먹을 텐데 절대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니께서 남친에게 직접 가르쳐 주세요. 저 원래 요리 잘 못해서 면발 직접 볶고 뼈 손질할 재주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그래도 술 먹고 들어온 다음날 해장은 네가 해줘야 하지 않겠니? 이러시는 겁니다. 막상 배워보면 안 힘들다고요. 해물 손질도 면 뽑는 것도 뼈 손질도 그냥 다 쉽다며 배우면 금방 한다고 하시는데 기가 찼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 안 하고 아침부터 면 뽑고 뼈 손질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 와중에 궁금해서 짬뽕은 양잿물에 불린 해산물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면은 왜 직접 뽑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이왕 집에서 해주는 건데 다 정성 들여 해주면 좋지 않냐 하시더군요. 물론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제 성격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결혼 후 혹여라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 싫은 건 싫은 거라고 거절했습니다. 제 말에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마음이 상하셨는지 분위기는 급 안 좋아졌고 그날 식사는 그렇게 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퇴근하고 남친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데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처럼 많은 거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 건강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거절했어야 했냐 하고요. 그러면서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걸 모르냐 하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계속 쳐다봤더니 그제야 다른 말은 안 하고 본인도 마음이 상했으니 그건 알아두라고 하더군요. 남친과 만나기 전 며칠간 고작 두 가지 부탁하신 걸 너무 칼같이 쳐냈나 싶어 내내 마음이 쓰였는데 순간 그런 생각들이 확 달아났습니다. 짜증이 나서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네 해장 해주려고 아침 출근 시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뼈 손질하고 면 뽑고 해물 손질해서 감자탕 짬뽕 해다 바쳐야 하냐. 그 사이에 너는 뭐하고 있을 거냐. 술 먹고 들어와서 피곤하니 자고 있을 거냐. 그리고 짬뽕이랑 감자탕만 그럴 것 같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다. 하고 다다다 따졌더니 그런 뜻이 아니지 않냐. 그냥 우리 부모님 기분 좋으시게 알겠다. 노력해보겠다 하고 넘어갔으면 점수도 좀 따고 좋지 않았겠냐. 하고 말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건강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치자. 그런데 왜 그 건강 챙기는 음식을 나만 해야 하는 거냐. 네가 하면 큰일이라도 나냐. 그리고 무슨 면접을 보냐. 점수를 왜 따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랑 결혼하면 평생 짬뽕이랑 감자탕으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하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친이 저를 따라 나와서 잡으려는데 뿌리치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전화며 톡이며 계속 보내오는데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남친의 말에서 이미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셨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생각하면 할수록 결혼하면 평생 내 편이 아닌 사람과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그냥 제가 그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겼어야 했을까요?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지른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젯밤부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맞는 거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면도 집에서 뽑는데 아예 해산물도 직접 잡아오고 돼지도 직접 잡아 뼈도 손질하시지. 원산지 의심스러워서 어디 먹겠나요? 두 번째 댓글. 결혼하고 나면 짬뽕과 감자탕 전용으로 만드는 가정부 쓰게 지금부터 돈 더 벌어오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못하는 거 억지로 하라고 해서 서로 감정 상하고 싸우고 거기다 남친 말하는 거 보니 글러 먹었네요. 점수를 따라니. 파혼 잘하셨어요. 점수 따라는 말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세 번째 댓글. 아침부터 무슨 감자탕에 짬뽕에 지랄도 풍년이네요. 지 아들 건강이 그리 걱정되면 건강식을 먹일 생각을 하지 무슨 짬뽕에 감자탕. 나트륨이 얼마나 높은데. 그리고 저런 거 하나에 꽂혀서 비상식적으로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은 어딘가 이상해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잘 걸으셨어요. 그냥 중국집을 운영하지 왜 남의 집 딸 보고 면을 뽑으라고 하는지. 미친 것 같아요. 네 번째 댓글. 오징어 짬뽕이랑 감자탕면 끓여주면 되는데 저걸 언제 만들고 있나요? 그냥 중국집 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세요. 다섯 번째 댓글. 잘하셨어요. 별 미친 집구석을 다 봤네요. 아니 그러면 밀가루나 이런 건 중간에 유통될 때 100% 깨끗할까요? 더러운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원리대로 음식을 만들려면 아예 직접 유기농으로 원재료들 다 재배하고 본인이 청정지역 가셔서 해산물 따오고 돼지 키워서 음식도 만들어야죠. 진짜 별 정신 나간 집구석을 다 보겠네요. 감자탕이랑 짬뽕을 집에서 해서 아침에 해장으로 먹이라니 욕이 목구멍까지 나옵니다. 파혼 잘하셨어요.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이 많아졌고 제대로 대화를 했을 때 느꼈습니다. 상식 개념이 정말 없으시구나 하고요. 예비 시어머니 정말 오지게 말이 많으세요. 한두 시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수만 번 편히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 하시는데 제 대답 따위는 중요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간중간 정말 기분이 나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자가 치마를 자주 입으면 보기 안 좋다. 내 아들은 위가 약해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 속쓰리니까 사과나 귤 같은 건 아침에 먹이지 말아라. 우리 예비 며느리 집이 잘 살아서 우리 아들은 좋겠네.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5억짜리 아파트 들어가라. 대출 받으면 되지. 하시는데 참 기가 찼습니다. 그 큰돈 대출이 웬 말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나머지 금액 어느 정도는 친정에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서야 그 뜻을 알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태준다는 그 1억에 대해 어찌나 부심을 부리시는지 너무 짜증나서 친정에서 혼수해 주시고 제 명의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5억짜리 집을 자기 집 근처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며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예전에 남친에게 명품 신발을 사준 적이 있었는데 아깝다고 안 신길래 남친 집에 놀러 갔을 때 왜 안 신고 묵혀놔? 어여 신어. 하고 말했더니 그걸 멀리서 듣고 어머님께서 그래 얼른 신어야지. 그래야 땡땡이가 또 사주지. 하고 소리치시더군요. 이후로도 몇 번인가 비슷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거기다 한 번씩 마주치는 예비 시누이는 백치미 마냥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뱉어 사람 신경을 긁어 짜증나게 하더니 상견례 땐 친정 오빠한테 건방 떠는 걸 보고 없는 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참다 못해 남친에게 말하면 에이 설마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런 생각을 하셨겠어? 에이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엄만 안 그래. 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바본가요? 은근히 긁고 은근히 돌려 말하고 은근히 눈치 주는 거 다 느껴지는데 중간에서 알아서 중재 좀 하라고 말해도 안 들어 처먹네요. 결혼 3달 남았는데 4개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참고 여러 번 말을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건데 결혼은 집안이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맞는 거겠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진짜 세상 제일 짜증나는 우리 엄만 안 그래. 뭘 안 그러는지. 진짜 상 등신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기입니다. 분노의 푸념글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4개월의 시간 동안 자주 뵈었던 건 아니었지만 뵐 때마다 사람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브랜드 빵을 사가면 땡땡이 덕에 우리가 이런 것도 먹어보고 좋구나. 이런 건 처음 먹어보는데 땡땡이 덕에 자주 먹겠어. 애플 망고를 사가면 땡땡이 덕에 이 날씨에 이런 것도 먹어보네.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그리고 소고기를 사가면 백화점에서 샀어. 백화점 소고기를 땡땡이 덕에 먹어보는구나. 하는 등등 정말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웃긴 건 넉넉히 사가도 식사 때나 후식을 할 때나 내놓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웃기네요. 남의 집 놀러갈 땐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부모님 가르침도 있었고 시부모님 되실 분이니 작은 거라도 챙겨서 찾아뵀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금액이 아닌 마음이요. 뭔가를 해드리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다음에는 어떤 걸 주려나? 어떤 걸 가지고 올까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무튼 어제 남친을 만나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안 그래가 사람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지 아냐. 4개월 동안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너의 행동이 어땠는지 아냐. 하고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는지 어구 삐졌어요. 내가 잘 말해볼게. 이렇게 말하면서 중간중간 그래도 우리 엄마 정도면 좋은 사람 아니야. 결혼할 때 되니 예민해진 것 같아. 원래 우리 땡땡이 안 그랬는데.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얘는 정말 완벽한 내 편은 안 되겠구나 싶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짜증, 서러움, 억울함에 복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네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말귀를 이렇게나 못 알아 처먹는 걸 보니 짐승인가 보다. 내가 짐승하고 결혼을 할 뻔했네. 우리 둘이 평생 연애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좋아서 결혼하려 했는데 이젠 네가 저주스럽다. 평생 내 편 해주는 동반자일 줄 알았는데 넌 결혼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 평생 엄마하고 살아라. 우리 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눈에 보일 정도로 바라는 니네 엄마도 진짜 짜증나고 짜증날 정도로 우리 집 사업에 관심 가지는 네 아빠도 싫다. 그래 니네 엄만 안 그렇다. 그런데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은 진상이다. 그냥 진상도 아니고 개 진상이다.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건지 아냐.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다. 우리 엄마 아니고 네 엄마다. 네 엄마면 네가 케어해라. 며느리는 결혼하면 시엄마 눈치 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거냐? 사람 불편하게 해도 이해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냐? 난 입이 있어도 할 말 다 못하는 입장인 거 알면서 내 속이 오죽 답답했겠냐. 나도 귀하게 자랐다. 입는 거, 먹는 거, 보는 것, 듣는 것까지 좋은 것만 주입하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왜 교양도 없는 아줌마 때문에 4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니네 엄마 이틀에 한 번꼴로 카톡 오는 거 내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넌 뭐라고 했냐.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딴 말을 씹으렸던 너였지만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했던 내가 병신이었다. 난 너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미안하다. 그냥 네 입맛에 맞는 여자 만나서 잘 살아라. 하고 악에 받쳐 절규하듯 소리 지르고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냐.
이렇게 끝이냐? 이렇게 일방적인 게 어딨냐? 하면서 잡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이젠 못 그러게 하겠다고 핸드폰도 그냥 차단하라는데 진작에 그랬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계속 놓아주질 않길래 친오빠에게 울면서 전화했더니 20분 만에 날아와서 이유도 묻지 않고 저를 데리고 집에 와줬습니다. 전화며 문자며 카톡이며 SNS 메시지며 구구절절하게 계속 연락하길래 전부 차단했고 연차 쓰고 누워있다 부모님께 파혼 말씀드리고 추가 글을 올립니다. 왜 진작에 파혼을 안 했냐고요? 이별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질 때 수많은 고민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2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사람하고 남이 된다는 결정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평생 연애만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애할 땐 세상 재밌고 유쾌하던 사람이 제 부모 일엔 우유부단이 될 줄이야. 새벽엔 가슴도 치고 많이 울었는데 흔들리는 마음이 남친 어머님의 땡땡이 덕에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환청처럼 메아리쳐서 다시 다잡고 있습니다. 파혼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관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올 것 같지만 댓글 주신 분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야겠죠.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4개월 동안 미묘한 스트레스와 큰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입맛이 없어 살이 좀 빠졌는데 잘 추스리고 마음껏 먹어보렵니다. 관심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나중에 우리 엄마는 안 그래 해서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바뀌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 태도는 1도 안 바뀝니다.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댓글. 연애만 해도 괜찮을 뻔이라니요. 연애하기도 싫은 스타일인데. 집에 돈 있으면 그냥 혼자 사세요. 사람 잘못 들이면 패가 망신합니다. 세 번째 댓글. 말을 참 잘하시네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제 속이 시원하고 기특한 거죠? 잘했어요. 정확히 꿰뚫어봤고 맞는 말만 했네요. 이렇게 된 거 인생 살면서 큰 경험했다 치고 훌훌 털어내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당차게 할 말은 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네 번째 댓글. 결혼을 왜 신중히 해야 하는지 이럴 때 아는 거죠. 지금 잠수를 타건 문자로 통보를 하건 매너는 없어도 혼자 마음 변한 그대로 연애를 끝내도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냐고 하는데 연애는 원래 그런 겁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마음이 변하면 끝나는 게 연애죠. 그러니 잘 끝냈습니다. 저런 애랑 결혼하면 저런 걸로 쉽게 이혼도 못하고 개고생만 합니다. 다섯 번째 댓글. 이별의 이유를 다 말씀하셨네요. 그냥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헤어져야 그 미친 모자가 다음 여친한테 가면 쓰고 연기를 안 할 텐데. 여섯 번째 댓글. 그 남친은 님 말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지금 그 남자 머릿속엔 날벼락이 떨어졌을 겁니다. 왜 잘했다가 갑자기? 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 심각성을 모르고 자꾸 늘어지다 혹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이 위기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잘 헤어졌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